네, 이제 개막식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막식 사회를 맡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학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학회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 혁신을 주제로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3대 회장이시고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장님이신 최병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귀한 내빈들 두 분께서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김한재 서울대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 많은 내빈들께서 좀 자리에 계신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소리가 다 들리시죠? 예, 24대 지방자치학회 회장 문병기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 실황 녹화를 해서 전국에다 지금 보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사리 이 학예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대회가 무사히 개최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특히 이 코로나라는 위기 사태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실황 중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준비를 하느라 좀 평소에 회의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 장소가 보통은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보통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호텔로 또 옮기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회가 잘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새로운 시기 또는 시대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국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를 대응한 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안전을 지키고 또는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방정부다, 지방자치단체다라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이 지방자치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대회의 세부 주제들, 세션들,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든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행재정의 혁신을 위한 주제들, 모두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그런 실효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루어지는 이 양일간의 학예 대회를 통해서 정말 이 실효적인,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그런 많은 정책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이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2월 13일, 14일 이렇게 양일 동안 우리 학예 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2월 15일부터 코로나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폭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저히 그걸 어떻게 강행할 수 없어서 연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꼭 6개월 만에, 결국은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오늘하고 내일 8월 13일, 14일로 해서 지금 학예 대회를 하게 되어서 뭐 어쨌든 학회장으로서 공무원님들께, 선배님, 그리고 동료 학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번 학예 대회를 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런 기본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런 그 프레임으로 바로 추계 대회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또 더 발전시키는 그런 대회를 바로 곧 이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모든 대회와 모든 행사에 노력해 주신 많은 우리 집행부, 특히 이 총무위원회, 그다음 연구위원회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고모님들, 선배님들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먼저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학회장을 맡으셔가지고 또 이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문문기 회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현재 연구원장을 맡고 있지만, 금년도 초기에 그 계획한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증가 후에 우리의 그 사회적 양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이것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뭔가 하는 부분을 대해서 온라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수원시정연구원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온라인 강의가 30분을 압축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진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제 메디컬 헬스 서비스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흔히 이야기해 just in time 메디컬 서비스 시스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 그 보건의료 시스템을 리던던시 헬스 케어 헬스 서비스 시스템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 되돌아보면 아까 문 회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중앙정부는 어떻게 보면 두뇌 역할을 했고 지방정부는 손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가 글로벌 모델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 되돌아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이제 보건소 하는 역할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반 의료복지 서비스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해서 진짜 온갖 꾸준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다 소화시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동선 다 추적하면서 그 일일이 케어 다 하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지방자치에서 미리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단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1983년에 2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미거 19기를 몰고 이용평 소령이 넘어왔죠. 그때 여러분 그날 저녁에 그 매스미디어 보시면은 전 국민이 사재기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하면서 그걸 좀 분석을 한번 해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쌓여온 이런 정부에 대한 신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컨트롤 시스템, 우리 주민들의 뭡니까 이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한 그 봉사 희생하는 부분이 어우러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응축된 게 그 K 방역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선진국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부분도 쭉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이번 이 코로나 계기로 해서 전 세계인들이 도대체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녔느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201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여행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이 국민 1인당 독일입니다. 독일이 한 1.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이 한 1.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은 EU 국가이기 때문에 국경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얼마냐면 0.58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외국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0.28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도대체 얼마 가느냐 하니까 일본은 우리의 반의 반밖에 안 돼요. 0.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만 되돌아보면은 EU 국가는 논의를 하게 되면 글로벌 지금 국가 중에서 가장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기여를 해서 선진국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 정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새로운 선진국의 개념을 제가 이제 거기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K 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본연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위기가 닥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이 과정이 K 방역으로 자리매김을했다. 오늘 학회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이런 한 부분 결국 뭡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을 발전하기 위한 그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뭐냐? 저는 K 폴리틱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번에 K 방역이 났지만 K 드라마, K 팝 이런 뭡니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K 방역 쪽 추가된데 남은 게 오로지 K 폴리틱스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지난달 어제 근도를 하나 써달라 그러길래 21대 국회 발안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95조에 있는 상기에 하나인데가 상기에 제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원도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직업이 국회의원의 구조, 정치인 구조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는 바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집단 중에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집단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최소한 과반수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도 삼선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부터 논의된 게 사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4선이냐 이러니까 국회의장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한 4선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거보다도 3선 정도 하고 그 중에서 진짜 의회 정치를 잘하실 분 뽑는 게 오히려 좋은 의장님 뽑는 거다. 더불어 하나 더 곁들인다면은 그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앞으로 권력은 매크로 권력에서 마이크로 권력으로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매크로 권력이 즉 중앙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지방정부 권력으로 넘어가는 게 순리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열, 또 우리 국민들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슈밥이 이야기하는 권력에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정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구나 내년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오직 남은 이 정치적 영역에서 K 방역과 마찬가지로 K 폴리틱스는 이름이 전 지구촌의 회자가 되어가 모두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는 K 폴리틱스를 위한 미랄이 뿌려지고 또 다듬고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공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주방의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지성 앞에서 그 인사를 드리려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이 영광스럽습니다. 더구나 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그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상당히 도전적인 주제인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자치 혁신으로 이 학예 학술대회에 가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준비하신 문병규 회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가 원치 않았던 그렇지만 매우 버거운 사태랬고요. 또 그 전혀 새로운 사태랬습니다. 그 사태를 맞이하는 방법에서 전 세계가 다양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그 보이는 차이에서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인가를 많이 관찰하게 해주는 걸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 사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그 정부가 있고 시군구가 있을 때 정부의 기획에 의해서 시군구가 시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마다 코로나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긴장을 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긴장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이 생활 속에 체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오래 가면 상당한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촘촘한 행정력으로 K방역이 성공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촘촘함이 초래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을 해야 되리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이제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에 관해서 저희들은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정말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는 시군구가 잘 합니다만은 그것을 지역 사회에 소화해서 그 정책이 인간화되어서 개인들이 정말 바람직하게 견디고 바람직하게 소화하고 바람직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은
지금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앞으로 이제 읍면동 생산성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동은 정치적으로는 전 주민들이 직접 민주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위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정말 전 주민들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계층이고, 정말 교육적으로도 지나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단순한 학교 교육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읍면동입니다만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적으로 관료의 행정처분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 이제 바람직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저희들 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지방자치학회에서 이제 추진하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손발이 돼서 앞장서서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주제 넘은 제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보통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유학적인 가르침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와 치국 사이에, 그러니까 중간에 사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에서 치국으로 곧바로 건너뜁니다. 이 사이에 저희들은 이제 여기다가 지역사회 내지는 공동체라는 이 개념을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는 제 고르게 하면 되고, 국은 치 물 흐르듯이 가면 됩니다만은, 중간에 있는 지역사회는 우리 같으면 이제 지방자치는 제도 아니고 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건방지게 생각했는 거는 화목할 때 쓰는 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사라는 개념을 하나 더 살려넣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동양권 유교 문화권에서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한국이 앞장서서 좀 개척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주제 넘은 생각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축사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간 상생 협력과 지방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한재 교수님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릴까? 네, 올리는 게 나도. 난 오늘 처음 보는 분은,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목이 매 있는가 아니고 며칠 전까지 좋았어요. 했는데 문병기라고 하는 회장이 전화를 해서 이 모임이 원래가 3월 달에 회장단 바뀌면서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이 코로나인지 코리아난지 뭐가 와가지고 그만 무기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자치학회는 회장 임기가 1년이에요. 1년짜리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리고 2년짜리도 많아요. 1년짜리는 왜 있는가 물었더니, 회장 많이 생산하려고. 회장 죽기 전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래 1년씩 했대요. 근데 내가 이번에 된 문병기란 교수가 회장이 됐는데, 이 까딱하면 1년이니까 회의 한번 못 해보고
얼굴도 모르고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 이래 걱정을 했어요. 했는데 전화가 와서 한대요. 이걸 하고 발표 뭐 똑같이. 그리고 선생님이 기조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학회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를 또 그 기조연설을 모시는구나 해서 그만 가슴이 확 막히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 이 지경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짧게 할 테니까 잘 안 듣겠더라도 천천히 들어요. 행사 개최 고맙고 회장단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아까 누가 그랬노? 이 양반 저게 자치를 시작한 지가 민선자치로 따지면 25년 됐으니까 사반세기가 되고 아까 제 회장은 91년 의회가 생긴 것이 91년이니까 내년이 30주년이 돼요. 그래 그때 그 무렵에 여기 보니까 90년 전후 95년 전후 때는 아마 국민학생들 그 같은데 중학생도 있었고 한데 그때 이걸 실시하느냐 마느냐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 우리가 해도 괜찮느냐? 능력이 되느냐? 남북이 이래가 있는데 이걸 자치한다고 전부 쪼개가지고 단합도 안 되고 매일 싸우고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또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는 정세욱 교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김한재 아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25년이 흐른 사반세기가 흐른 오늘 한번 돌아보고 현실을 보면서 대부분이 기후에 가까웠었다. 아주 잘해요. 이번에 아까 여기 코로나 뿐만 아니고 또 아예 하늘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시험을 하려거든 한 번에 해버려야 되거든.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수해가 겹쳤습니다. 이래도 지방자치 혼자 지방자치를 안 했다. 지금 중앙집권제에서 이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나았을까? 아닙니다. 참으로 자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어려운 두 개의 자연재해를 잘 극복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걱정했던 것 중에 다소 미흡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 하나가 오늘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이 상생이 협력 말하자면 갈등이지요.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하고 내가 지방자치를 자주 비교를 합니다. 이래 비교를 해보면은 아들, 딸, 몇 남매가 한 집에 부모님 밑에 이래 같이 이제 학교 다니고 하고 이럴 때 싸우지요. 싸움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극단에까지는 안 갑니다. 부모가 조정을 하고 또 부모가 겁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극단에까지는 안 가는데 이것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각자 독립을 하면 즉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때로는 오면 죽이요. 죽이는 게 서로 편하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을 갑니다. 한 집에 있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도 안 했으면은 다소 분쟁이 있더라도 중앙부처가 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조정을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인구가 만을 향해서 가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2만 그만 서울에 동 하나만도 못합니다. 이게 자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봅니다. 그 옆에 있는 거 한 3개 합치면은 한 15만 잘하는 국회의원 하나 단일 후보 될 테니까 구역을 합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안 됩니다. 문제는 올라와요. 하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다 놓고 사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이름을 하나로 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성공을 하는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합하고 또 결합. 근데 물론 지금 제도상 이건 뭐 더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제도가 이원에 있습니다. 그 다 제도는 마련해 놨어요. 하지만은 자치단체 간에 자치라고 하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굳게 박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학자들이 중간에서 잘 그걸 조정하고 또 설득하고 교육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임이 많아요. 모임이 많아가지고 그 모임 전체의 3분의 1이 제가 회장이야. 제가 회장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김만재가 있어야 좋대요. 회가 잘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생회라는 그 모임이 하나 있어요. 상생회, 심비오시스라는 그런 회를 하나 있는데 회원이 많아요. 그래 이제 제가 회장도 하고 이제 지났어요. 이제 지금은 고문으로 있습니다. 고문으로 있는데 상생이잖아요. 근데 잘 싸워요. 야들이 그게 전국 단위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임이 보통은 왜 여러분들 모임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골프 모임 뭐 이러면 대체적으로 동양이 많습니다. 동양, 고양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취미가 그림을 그리거나 골프를 치거나 이런 게 비슷한 이렇게 늘 이제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요 상생회는 제주도부터 한번북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이면 아이고 반갑다고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사이좋게 이러한 술에 한두 잔 더 가고 이러면 진짜 말이 본토 발음이 나와요. 함경도 사람 함경도, 전라도는 전라도,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어요. 이 회장 이제는 고무입니다만 역할이 거기서 뭐 하는가 그 싸움 말리는 거. 그 내가 이름을 바꾸자. 여러분 이름을 바꿉시다. 이렇게. 왜 갑자기 이름은 이건 상생회가 아니고 상투회야. 서로 싸우는 상투회. 이 무슨 상생회냐. 이름을 바꾸든지 싸움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랬더니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보는 그만 이제 안 나올란다. 그랬더니 요새는 좀 덜 싸워요.
여기 전라북도 그 고향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전라북도에 새만금 사업을 했어요. 저 서해안 매립해가지고 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부터 관련이 됐어요. 처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오는데 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는 뭐가 문제냐, 이 땅을 어떻게 노느냐, 이걸 가지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요 세 개가 붙었습니다. 그 지역이 관련돼요.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재판에. 그래서 제가 자주 가고 살다시피 하면서 설득을 그래서 3분의 1씩 똑같이 놉니다. 군산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다. 서희 다 양보하고 현재고 김제 요거 독립시로 만들자. 아예 그래서 서해시, 새만금시, 새만금시가 너무 이름이 길만 새만시 누가 이랬더라. 당신이 그래 애를 썼으니까 안제시로, 내가 이름이 안제시로 하는 게 어떠냐. 그게 사람들이 교수님들도 또 김제 부자죠. 그 사이에다가 부안하는 안자를 넣으니까 김한재야. 그러니까 딱 됐대요. 김한재 시로. 내가 웃으면서 탁월한 아이디어다. 웃었는데 지금도 그 안이 살아있어요. 이러지 않고는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하네. 이래서 그 바람에 제가 수당은 많이 받았는데 그만 몸을 베렸어요. 하도 술을 먹어가지고 말라.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경쟁이니까 서로 잘하려고 또 양보를 안 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 인간의 본연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갑니다. 앞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방안도 만들고 자치단체 또 이래 설득도 하고, 그리고 시구는 시도 말을 좀 듣게 하고, 시도는 국가의 말을 좀 듣게 하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밑에 조정이 안 돼요. 이래서 그 역할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학자들, 학계 회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옵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와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자문하고 또 실천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본회의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의 학술 연구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기념 촬영 있겠으니까요. 이쪽 벽면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내빈내롭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 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